그 다음에 이제 일괄경매라고 있죠. 일괄경매. 일괄경매는 법치권하고 조금 전에 법치권에서 A 소유 땅에 A 소유 건물이 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B가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되면 다 나와. 토지 경매 저당에 건물이 있었죠, 그죠? 건물이 있었으면 법제권 생겨나잖아요, 그죠? 근데 A 소유 땅에 나대지에 B가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저당권 설정받을 때 저당 건물 없어서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A가 해결 건물 지었어요. 나중에 지어진 건물.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면 토지가 경매되었을 때, 토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건물에 법제권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안 생겨나잖아요, 그죠? 안 생겨납니다. 만약에 생겨난다면 사람들은 나대지를 가지고 대출을 잔뜩 받고 주당에 건물 지어버릴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완전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 생겨난 건물에 법제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건물은, 저런 건물, 나대지에 B가 저당권 설정 받았는데 나중에 A가 지당에 건물 지었다면 이런 건물은 어차피 법제권 안 생겨나는 건물이고 철거당하는 건물이니까 이 사람이 땅 이거 경매할 때 위에 지상 건물도 한꺼번에 일괄해서 경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C한테 낙찰되었어요. 낙찰되었을 때 이 사람은 토지의 저당권자였으니까 토지 부분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뿐이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건물 부분의 경매대가는 A에게 가는 겁니다. A한테. 그래서 A는 건물의 소유권은 잃었지만 건물의 대가는 받으니까 아까처럼 철거당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낫죠? 철거되는 것보다 나아요.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경매가 잘 되니까 B 입장에서도 좋고 서로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일괄경매인데 일괄경매는 다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중에 저당의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때 이런 건물을 일괄경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건물은 원래 저당권 설정자 이자가 지어서 그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라야 일괄경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건물을 C한테 판 상태라면 C 소유 건물이면 이제는 일괄경매는 안 됩니다. 물론 땅만 경매하고 철거청으로 가능해요. 이건 가능할지언정 이자가 마음대로 일괄경매 처리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다시 저당권 설정자가 지어서 소유하고 있을 때라야 일괄경매가 됩니다. 원래. 다만 A 소유 땅에 B가 저당권 설정 받았는데 이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이자한테 땅을 임대하거나 또는 지당권 설정해 줬을 때 이자가 지은 건물입니다. 이자가 지은 건물이면 이런 건물은 원래는 일괄경매 못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 저당권 설정자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말입니다. C가 팔았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는 일괄경매 가능하대요. 이건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요건 보세요. 1번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될 것.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되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니은의 첫 줄 끝에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그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경매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만 그 용익권자가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그 후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그자가 취득했다면 그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첫 줄 일괄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의 첫 줄 중간 지나서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는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저담취득자입니다. 저담취득자
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C가 샀어요. C가 샀다. 자, 이 사람의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저담취득자 맞습니까? 저담취득자. 자, 저당 부동산의 저담취득자 이렇게 말해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자가 지금 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담취득자. 자, 이때 저당권자는 A로부터든 C로부터든 간에 자기 채권을 변제받으면 돼요. 근데 변제 못 받으면 경매 들어가겠죠, 그죠? 자, 경매 들어가면 지금 누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고 있습니까? C 소유 부동산. 그래서 제3자 D가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소유권 지키려고 자기가 낙찰을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저담취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매자는 살매자입니다. 경락인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자, 그게 제일 위의 첨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락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경락받을 수 있어요. 자기 소유지만 경락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고비대 조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나중에 C가 샀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또는 지당권을 취득했다. 또는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이게 경매가 돼버리면 다 사라지는 권리죠. 그러한 거예요. 그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 지키려고 이 사람의 채무지만 이 사람이 대신 갚아버리고 대위 변제해버리고 이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 변제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되갚아라 청구하겠죠. 그죠? 구상 청구할 수 있고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들 권리를 자기 자신의 권리를 이걸 지키려고 이 화근거리를 화근거리 화근 아니고 이 화근거리를 이걸 없앨 수 있어요. 대신 변제해서 없앨 수 있다. 이때 변제할 때 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만 변제하면 돼요. 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 예컨대 만약에 건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은 1억이고 B의 A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1억 5천까지 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변제해주면 이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까지만 변제해주면 이걸 소멸시킬 수 있다. 자, 조문 보시면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권, 지당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그 담보되고 있는 채권 그것만 변제해주면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만약에 건저당권이면 제3취득자는 그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며 최고액을 초과하는 그 실제 채권액까지 변제할 필요 없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채권 최고액까지만 대신 변제하고 이게 소멸시킬 수 있는 이 제3취득자의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건저당권자도 포함되는가? 후순위 저당권자라면 애당초 말이죠. 이게 경매되었을 때 경매대가에서 2순위 우선 면제 받겠다고 설정받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한 거래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자, 애당초 여기 후순위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경매되었을 때 물론 사라지겠지만 자기는 배당에 참가해서 2순위로 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또 그렇게 할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자가 담보받고 있는 그 채권 액수 빼고 나머지 잔액만 담보로 보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 사람이 이걸 갚아버리고 소멸시키겠다. 이럴 수 없답니다. 그냥 2순위 변제받으래요. 그냥. 그래서 뒷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본조의 그 저당권 소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3취득자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권로 3번은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경매되어서 제3자한테 넘어갔다. 자, 이자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가 그동안 목적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이 비용은 이 사람이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대가에서 이걸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비든 유익비든 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여담이지만 원래 경매대가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뭡니까? 경매비용입니다. 경매비용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 빠져나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저당물의 저담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다음에 조문 읽지 마시고 그 부분 띄워서 같은 줄 것 해보시면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옆에 배치 제일 위에 판례는 이런 겁니다. A 소유 땅입니다. B은행에서 나대지에 저당 잡았습니다. 나대지에 저당 잡았는데 A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원칙적으로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저당권 할 때 자, 이자가 건물 못 지게 하려면 이자가 저당 잡을 때 저당권도 같이 설정받으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건물 못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거 아니면 건물 줘도 괜찮아요. 원래 건물 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현재 이자가 지금 대출금을 못 갖고 있습니다. 연체하고 있습니다. 연체료가 막 늘어요. 지금 이자 은행에서 당장 경매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건물을 막 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 이거 경매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낙찰받기를 꺼려야 합니다. 맞죠? 건물 철거 소송 또 해야 되니까. 물론 철거 소송하면 이겨요. 이기지만 이긴다고 뭐 다 좋아합니까? 이기려면 1년 걸립니다. 2년 갈지도 몰라요. 소송은. 저 우리나라는 뭐 물론 뭐 관공서 대부분 다 그러시면 특히 법원 같은 경우는 소장 한번 내고 기다리다가 사람 늙고 죽는다니까. 아 진짜 그래요. 저도 소장을 제가 스스로 뭐 소장 낸 거 다 두세 번 내는데 중앙지법 같은 데 저런 데는 그때 하필 때 10월 달에 냈더니만은 11월 되면 인사이동 인수 인사이동. 그러면 안 해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타자 하라고. 그럼 서로 이제 1월 달에 서로 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전 판사가 하고 있던 그 기록을 다 뒤져봐야 되잖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자기가 보고 있던 것들은 금방 판단하겠지만 새로 보는 것들이니까 처음부터 새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3월달 가야 또 새로 시작해요. 소장 내면 6개월간 가야 돼. 6개월 가야 돼. 그러면 또 저게 또 소송 시작하는가? 안 해요. 또 귀찮으니까 조정에 해부한다 그러고 그 조정위원회 가보라고 그러고 이제 지금 말 안 했어요. 자, 원했지. 자, 아무튼 원래 건물 짓도 괜찮은데 지금 경매가 임박한 상태인데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이거는 사실상 경매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실상 경매를 방해해요. 그죠? 이런 경우는 담보가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죠? 담보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저 건물 짓지 마라 라고 건축공사 중지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판례에서 네 번째 줄에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실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자기가 돈 못 냈으면 변제 못하고 있으면 뭐 경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 건축공사를 한다면 이거는 경매 절차에서 경납받을 자를 감소시킨다거나 매각 가격을 저감시킵니다. 즉 유찰됩니다. 이런 것은 저당권 침해가 된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자, 그전 했던 것들 할게요. 갑소유 땅에 이게 나무도 있고 이거 땅하고 나무하고 다 합쳐서 담보가치가 시가가 3억짜리입니다. 이걸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대출받은 거예요. 1억 대출받았다. 2억 대출받았다. 그랬는데 이 갑이 나무를
이걸 벌목해다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저당 목적물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담보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담보가치가 지금 2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잔존가치로서도 남아있는 가치 가지고도 이 채권을 담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벌목하지 마세요 라고 저당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 침해 당했으니까.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하겠다, 또는 직전이면 예방 청구하겠다 가능하죠, 그죠?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 이런 개념 없습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이런 거지.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너무 많이 벌목해서 땅 가치가 2억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러면 당장 이자한테 손해가 생깁니다. 그런 거래요. 남아있는 가치로 이 채권을 만족 못 시킵니다, 지금.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배 청구는 저당 부동산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채권에게 미달될 때라야, 그래야 손배 청구 들어가요. 남아있는 가치가 충분하면 아직까지는 손배 청구 못 들어가요. 남아있는 가치가 모자랄 때 이때 손배 청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죠. 채무자가 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그죠?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자,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상실했으니까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갚아라, 그죠? 변제계 도래 전에도, 변제계 도래 안 해도 지금 당장 갚아라 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 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도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도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책임 사유로 목적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할 때 설정자 책임 사유. 설정자는 채무자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돼 물상 보증인, 그죠? 물상 보증인도 설정자 맞죠? 설정자 책임 사유로 가액 감소가 현저하면 그러면 이걸 원상 복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담보를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담보물 보충 청구라 그래요. 담보물 보충 청구. 이 담보물 보충 청구가 들어가면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 손배 청구라든가 이 즉시 변제 청구는 하면 안 돼요. 손배 청구,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는 안 됩니다. 담보물 보충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물 보충되면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 받을 거 없잖아요. 지금 당장 경험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할 때는 이건 안 돼요. 이 두 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확인. 구제 방법에서 괄호 1번에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두 번째 줄 끝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저당권 침해가 있는 한 비록 목적 부동산의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저당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첫 줄 중간에 그 잔존 가치가 채권에게 미달될 때입니다. 그때는 저당권자가 불법행위 책임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괄호 3번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변제기 도래 안 해도 곧 변제 청구할 수 있고 또 저당권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저당권 설정자 책임 사유로, 자, 누구 책임 사유? 설정자 책임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원상 회복하라 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손해 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은 행사 못해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괄호 2번 한번 읽어두시고, 저당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A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B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다시 할게요. A가 B에 대해서 채권자고, 그 다음에 C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당권을 이걸 D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할 때 이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 이전에 그 물권적 합의는 양도하는 사람, 양수하는 사람, 양도인과 양수인만 합의하면 된다. OX. 그러면 되지 뭐. 이 사람들은 그 관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저당권 이전에 그 물권적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물상 보정에는 그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바로 밑에 줄 그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까지 그게 들어갈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그 괄호 2번. 자, 이런 내용이죠. 자, A 소유 부동산의 B가 저당권자입니다. 아니, 저당권 등기 명의자입니다. 근데 이미 담보되는 채권은 사라져버린 무효인 상태로 남아있는 저당권 등기입니다. 무효인 상태로 남아있는 저당권 등기를 이걸 C한테 양도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전의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효력이 생겨난다. 생겨납니까? 애당초 죽은 것은 죽은 것을 양도했다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죠? 여전히 무효예요. 따라서 당연히 소유자는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소하라 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때 그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B인가 C인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까? 자, 우리가 이것도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때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랬어요? 아니,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때, 방해 배제 청구할 때 그때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랬습니까? 현실의 방해자라 그랬죠.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그럼 지금 현재 A의 토지 소유권을, A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놈이지, 이놈. 이놈이지, 그죠? 이 사람한테 자 C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저 B는, 이 사람은 그 전에 침해했지. 지금은 이자가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맞죠, 그죠? 그 전에 침해했지. 이자가 지금 침해한 겁니다. 이 사람은 피고 적격 없대요. B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아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라. 그러면 뭘 말소해달라 소송하는 거? 대상 말입니다.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입니까? 이거는 말소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이거 남아있으면. 근데 이거는 말소하면 이건 자동 말소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주등기 말소해달라. 설정등기, 그죠?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그죠? 따로 부기등기는 말소를 청구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자동 말소되는 거니까. 맞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괄호 2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결론만 볼게요. 말소등기 청구는 양수인, 즉 현재의 저당권 부기등기 명의자만 상도하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주등기인 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등기 말소되면 직권으로 같이 말소돼요. 그 밑에 판례는 이미 그전에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자, 많이 했던 거니까 분명히 알고 있겠죠.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이 부동산을 C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이 사람이 현 소유자, 이 사람은 전 소유자. 그 후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자, 채권을 소멸했으니까 이제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소유자니까 무효인 등기가 남아있으면 이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소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이다 이렇게 공부했었고, 그죠?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근데 전 소유자 이 사람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자격으로, 그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자격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채권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자, 구역입니다. 구역이. 그래서 첫 줄 끝에 현저의 소유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끝에 물론이지만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의 그 당사자 자격으로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전에 한 대로 할게요. 을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3개, X토지, Y토지, Z토지 3개를 저당 잡았다. 이게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자, 이때 이 공동저당권자는 X토지만 경매도 괜찮지만 전부 다 이거 한꺼번에 다 경매 처리도 괜찮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3억에 낙찰되고 이거는 2억에, 이거는 1억에 낙찰되었다. 근데 이 낙찰 대금을 동시에 다 배당한다면 이 사람은 각각 여기서 얼마씩 배당받습니까? 여기서 1억 5천, 여기서 1억, 여기서 5천 배당받는다. 맞습니까? 자,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이 액수의 비례해서 이 채권의 분담을 정해요. 이렇게 배당받죠, 그죠? 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액수의 비례해서 이 채권의 분담을 정해서 이렇게 각 조금씩 배당받습니다. 자, 동시에 배당할 때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배당받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동시에 배당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배당받아야 돼요. 이때는 후순위자가 없어도 마찬가지래요. 판례가. 됐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하고. 자, 조문을 보시면 조문 1항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한다면 각 부동산의 그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대요. 됐죠? 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오른쪽에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동시에 배당할 때 위와 같은 안분 부담의 원칙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저당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동저당물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설정받은 게 아니고, 그죠? 한 개 설정받았다가 나중에 다른 것도 설정받았다. 이런 경우도 안분 부담의 원칙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20회당은 예컨대, 자, 만약에 이 갑이 X토지 이것만 먼저 경매했다면, 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먼저 경매했다면, 그럼 이 경매대가에서 자기 채권 전액을 다 변제받아버립니다. 이거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는데, 근데 이 부동산에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다면, 자, 후순위 저당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아까처럼 동시 배당을 받았다면 여기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요 금액 한도 내에서는 이 저당권은 이 사람이 대입해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이 사람이 어느 한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서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면 이 경매대가 전부로부터 이 채권 전액을 다 배당받아버려요. 이 돈 다 가져갑니다. 이때 경매된 부동산에, 이 경매가 된 이 부동산에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선순위 저당권을 대신 행사해버립니다. 이 자가 이거 대비해서 이익에 낙찰되면 1억 한도에서는 이 자가 먼저 가져가요. 맞죠? 그죠? 먼저 가져가고, 만약에 이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남은 게 가고, 맞습니까? 남은 게 배당되고, 그죠? 자, 그래서 조문을 또 보시면 2항입니다. 2항. 조문 다시 보세요. 자, 전항의 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한다면 그 경매대가에서 자기 채권 전부에 변제를 받는데요. 그 돈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그 경매된 부동산에 차순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만약에 동시 배당을 받았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현재 받을 수 있었던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바로 선순위자를 대의한대요. 이해했죠? 자, 그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 괄호 4번. 자, 거기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5천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서 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도 이것도 담보로 잡았습니다. 자, 앞에 거는 전부 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권 설정받은 거예요. 맞죠? 그죠? 이 사람은 채무자고, 자, 이 사람은 뭐라고요? 물상보증인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두 개 다 한꺼번에 경매했습니다. 경매했더니 요거는 1액에 낙찰되었고 요거는 2액에 낙찰되었다 했을 때 저것처럼 만약에 동시에 배당받는다면 여기서 5천, 여기서 1억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처럼 동시에 배당할 때 이 안분 무담의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 여기서 1억, 여기서 5천 받겠죠? 그러지 말아요. 이때는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여기서 일단 다 받아보고 부족분만 5천, 그죠? 부족분만 여기서 배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물상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자,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일단 배당 받고 그다음 부족분만 여기서 배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확인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동시배당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만 이것만 먼저 경매했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만 먼저 경매했다. 그러면 그 경매대가에서 자기 채권 전액을 다 받아버립니다. 다 받아버려요. 그때 이 부동산에 후순위자가 있을 때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거 대위하듯이 이 사람이 이거 대위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된답니다. 이건 대위 못한대요. 이 사람이 이걸 대위한다면 자, 병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동생이 갑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그걸 담보하겠다고 자기 부동산을 내놓았지 정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그것까지 담보하겠다고 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이자가 이걸 대위해버리면 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까지 이자가 다 담보해주는 꼴이 돼버려요. 이건 부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할 수는 없답니다. 자, 고개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게 세 번째 줄 중간쯤에 갑이 채무자 을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아도 그 X 토지의 후순위자 정의 Y 토지는 물상보증인 소유입니다. 그죠? 물상보증인 소유 Y 토지에 대한 선순위 갑의 저당권을 대위하지는 못한대요. 자, 그 다음에 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을 소유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병 소유 부동산 두 개의 저당 잡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걸 먼저 경매했다. 이걸 먼저 경매해버리면 그 경매대가에서 이자가 배당 다 받아요. 배당 다 받았을 때 병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가지고 이 사람의 채무를 갚아준 꼴입니다. 그래서 되갚아라 할 수 있지. 그죠? 되갚아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은 병이 대위하게 돼요. 이런 것을 변제자 대위 또는 법정대위라 그래요. 변제자 대위 또는 법정대위라 그럽니다. 자,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 이걸 먼저 경매해서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으면 이 사람은 당신 채무를 내가 대신 갚았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이자가 가져가 버립니다. 바로 변제자 대위 중에서 법정 대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이 경매로 사라지고, 그런데 설정자는 바로 이 권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의 그 대신에 생겨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물상 대비함으로써, 아까 했었죠. 그죠? 물상 대비함으로써 결국 이 저당권은 이자가 우선적으로 행사하게 된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맨 밑에 니은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입니다. 자, 오른쪽에 A 보시면 공동 저당권자 갑이 물상 보증인 병 소유 Y 토지를 먼저 경매해서 채권 변제를 받은 경우, 이 병은 변제자 대비에 따라서 채무자 을 소유의 액수 토지에 대해서 갑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해요. 그 다음에 B번에 물상 보증인 병 소유 Y 토지에 무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밑에 저 끝에 다시 무가 물상 대비에 의하여 취득해서 먼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 한번 다시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경매하고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한다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요 액수에 비례해서 요 채권의 분담을 정해서 이렇게 배당받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부동산 중에서 한 개만 경매했다면 이 경매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자기 채권 전부를 배당받아 버립니다. 그때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저당권을 대여할 수 있어요. 이자가. 맞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걸 두 개 다 한꺼번에 경매해서 만약에 동시 배당할 때는 우선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아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여기서 배당받아요.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 부동산 소유 부동산만 이것만 먼저 경매했다면, 그러면 그 경매 대가에서 자기 채권 전액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때 그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이걸 대의 못한대요. 맞습니까? 이걸 대의 못한대요. 이 대여버리면 이 사람이 부당합니다. 맞죠? 이 사람이 억울해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걸 먼저 경매했습니다. 이걸 먼저 경매해서 그 경매 대가에서 이자가 자기 채권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채무를 대신 갚아준 꼴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이자가 가져가 버려요. 바로 뭐라고요? 변제자 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 뭘 할 수 있다? 물상 대비를 함으로써 바로 이 저당권은 결국 이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됐죠? 안 됐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 혹시 만약에 나는 머리 용량이 부족하다 싶어지면 딱 3개만 할게요. 딱 3개만. 자, 이거는 기본입니다. 채무자 부동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약에 배당한다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그 액수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해서 이렇게 배당받는다는 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 부동산 중에서 어느 한 개만 경매해서 거기서 배당받았다면 경매된 그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의 이 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법 조문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한꺼번에 조다 경매 처리하고 이걸 동시에 배당할 때는 먼저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 먼저 받고 부족분 있을 때만 여기서 배당받는다는 거. 요거는 알아야 돼요. 뭐 이러면 뭐 다 알겠다.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때 이 부동산의 후순위자가 이거는 대의 못한다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알면은 아마 답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건조당입니다. 건조당. 자, 잠깐만 쉬시고요.